안녕하세요. 쇼핑 강사 서주영입니다. 쇼핑셀러 여러분, 낮이고 밤이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그 채팅 알람 경험해 보셨을까요? 사실 채팅 알람이 많은 건 참 좋은 건데 이 좋으면서도 싫은 이 채팅, 오늘은 이 채팅 지옥에서 좀 벗어나는, 채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쇼피에서 대박 나려면은요, 핸드폰에 핸드폰이 불이 나도록 울려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고객의 관심이 그만큼 높고 또 노출이 잘 된다라는 걸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쇼피의 고객들한테서 계속 뭔가가 문의가 들어오고 이러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그 채팅 알람이 문의가 울려도 너무 울린다라는 데 있죠. 심지어는 사실 채팅만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이 들어왔다고 징 울리고, 또 뭐 배송이 됐으면 배송이 됐다고 또 징 울리고, 또 뭐 고객이 레이팅을 했다 그러면 레이팅했다라고 울리고, 또 팔로우를 하면 팔로우를 했다라고 울리고, 정말 다양한 케이스에서 계속 징징징징징징 울리다가 거기에다가 채팅까지 쫙. 그러면 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울려고, 그런 경우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새벽 3시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새벽 3시에 고객한테서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메시지 소리에 눈이 뜨기는 떠였는데 너무 하기 싫잖아요. 답변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답변 안 한다고 주문을 넣었었는데, 넣고 나서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였는데 답변 안 한다고 주문을 취소했어요. 이런 경우들도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정말 문의가 많은 건 좋은데 이 채팅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당연히 하시다 보면 많아지실 것 같아요.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채팅이 조금 덜한 국가이기는 한데, 다른 나라, 채팅률이 훨씬 높은 나라들을 하시게 되면 정말 어떤 분들은 너무 징글맞아요 라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재밌어요 라고도 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영어 울렁증도 있고, 그런데 채팅이 자꾸 많아지면 조금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서두가 너무 길었죠? 자, 어디에서부터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실제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미리 들어올 수 있는 질문들을 미리 제공함으로 인해서 질문을 사전에 커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only 근무 시간에만 채팅을 할 거예요 라고 설정을 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 외에 소소한 몇 가지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다 같이 셀러센터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라면 셀러센터는 seller.shopee.sg 이렇게 치시면 되죠. 만약에 뭐 말레이시아를 하신다라고 하면 seller.shopee.com my라고 하시는 거고, 뭐 인도네시아를 한다라고 하면 seller.shopee.co.id 이런 식으로 각각 나라마다 셀러센터에 접속을 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 이거는 아시고 계시죠? 자, 일단 접속을 했습니다. 로그인을 하셨어요. 로그인을 하셨으면 어디를 보시냐면 좌측 메뉴를 보세요. 좌측 메뉴에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챗 어시스턴트라고 있어요. 사실 이 챗 어시스턴트라는 메뉴는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메뉴만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뿐이지 실제 자체는 있었어요. 근데 숨겨져 있었지. 그거를 이제 겉으로 빼낸 건데, 자, 챗 어시스턴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챗 어시스턴트 이렇게 딱 눌렀습니다. 그러면 오토 리플라이, 그 다음에 FAQ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메시지 숏컷이 있어요. 자, 먼저는 저는 오토 리플라이를 볼 겁니다. 오토 리플라이에 보시면 두 가지가 아마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디폴트 오토 리플라이인데, 고객한테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먼저 자동으로 응답을 하게끔 하는 것, 이게 디폴트 오토 리플라이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볼게요. 지금 혹시 왼쪽으로 이렇게 다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디폴트 오토 리플라이를 짠 오른쪽으로 밀어서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저는 원래 이걸 해놨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시면 이거를 이제 눌러서 Edit을 눌러서 자, 여기에다가 원하시는 문구를, 사전 문구를 먼저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Thank you for your message 하면서 we are checking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가지고 Thank you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맞춰서 안녕하세요. 우리 샵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문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빠른 시간 안에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작성을 해 놓으시고 세이브를 누르시면 이제 오토 리플라이는 생성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또 해놓을 게 뭐냐면 그 아래에 있는 건데 off work 오토 리플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얘는 뭐냐면 off work 이거 이제 나 이제 근무 시간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근무 시간 아닐 때에 자동으로 또 응답을 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새벽에도 들어오고 휴일에도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건데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 놓으시면 근무 시간에만 응대를 할 수 있도록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요. 여기에 이제 work hours setting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Edit 클릭을 하면 Saturday서부터 Sunday서부터 Saturday 쭈루룩 있는데 Monday부터 Friday까지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Monday에 보시면 9 to 6인데 자 기본을 저는 9시까지 출근인데 9시부터 출근하자마자 바로 하기 싫어요. 한 30분은 여유 가질래요. 라고 하시면 그냥 9시 반부터 응대하는 걸로 하십시다. 그 다음에 6시에 퇴근인데 6시까지 응대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후 5시 30분까지만 응대를 받을 겁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5시 30분으로 체크를 하시고 옆에 Apply to all day라고 있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월화수목금 모두에게 동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Save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근무 시간에만 채팅을 한다라고 설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Reply Content라고 있잖아요. 얘가 바꾸시려면 바꾸셔도 돼요. Edit을 눌러서 Dear buyer, your message is well received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500자 미만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만 해두셔도 자동으로 얘네들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휴일에 오는 혹은 퇴근 시간 이후에 오는 메일 채팅들에 대한 문의에 답변을 해주는 것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요 좀 힘들어도 초창기 이제 특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웬만하면 그냥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요 우리 샵 프로필 한번 볼까요? 샵 메뉴 좌측 샵 메뉴에 샵 프로필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샵 안내 부분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리스폰스 타임과 리스폰스 레이트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셀러가요 이제 막 처음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리스폰스 레이트가 무조건 다 57%로 맞춰져 있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죠. 이거 뭐야, 나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왜 57%야 이렇게 놀라는데 처음 기본 디폴트가 57%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올라가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리스폰스 타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within hours 빠르게 응답을 하냐 아니면 원데이냐 막 이게 여기에 표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웬만하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주말에도 좀 채팅 응대하시고 하셔서 빠르게 리스폰스 레이트도 올리시고 타임도 줄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nyway 자, 원래대로 돌아와서 챗 어시스턴트의 오토 리플라이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그럼 너무 짧죠? 그거 아니고요. FAQ 어시스턴트라는 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얘는 뭐냐면은요. 제가 지금 하나도 안 해놨잖아요. 얘는 뭐냐면
내 상품에 질문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채팅을 하다 보면, 묻는 게 질문이 거의 다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언제 그 주문한 물건 언제 도착해? 라는 거. 그 다음에 걔는 판매가 가능한 애야? 지금 재고가 있어? 이런 질문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를 해요. 근데 그걸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를 미리 FAQ로 미리 사전에 질의응답으로 넣어둘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저는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기본적으로 최대 3개의 카테고리에서 각 카테고리별 3개씩 질문을 넣어둘 수가 있어요. 질의응답을. 그러면 총 9개의 질문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고객들이 그 FAQ를 보고 질문할 거를 그거 보고 나니까 질문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직 해놓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저처럼 Create 이 버튼을 누르셔야죠. Create Shop FAQ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FAQ 타입이 나와요. 그리고 그 위에 Greeting이라고 나와요. 여기에다가 이제 문구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저는 일단 테스트라고 할게요. 영문으로.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타입이 있는데, 타입에서는 지금 현재 첫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보시면 나오는 게 2개가 나와요. 프로덕트 컨선이냐, 딜리버리 컨선이냐. 자, 이 FAQ의 그 주제가 상품 관련한 거를 미리 만들어두는 거냐, 아니면 배송 관련한 걸 미리 만들어두는 거냐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프로덕트 관련도 아니고 딜리버리 관련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서비스 관련이야. 이렇게 그냥 내가 직접 입력을 하셔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내가 새로 해도 되는데 어찌됐건 전체 타입은 3개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서비스 컨선 일단 저는 지우고 프로덕트 컨선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컨텐츠 1에 또 얘네들이 먼저 쇼피에서 작업을 해놓은 질문, 프로덕트 컨선에 관련한 거 미리 사전 해놓은 게 있어요. 저는 그냥 이거 그대로 할래요. Could the product be purchased라고 이거 구매 가능합니까? 저는 그냥 이거 그대로 할래요. 그럼 여기에다가 대한 답변을 적는 거죠. Of course, we have lots of 뭐라고 할까요? inventory라고 할까요? 뭐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contents 2에서는 how much is it? 그러면 이 답변에는 it depends on the product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뭐 상품 페이지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다른 질문을 프로덕트 관련해가지고 하나를 더 할 수 있다고,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물건 살 수 있어요? 가격 얼마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품 관련한 거 또 뭘 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구성품이 뭐냐라고 해볼까요? what are the components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그 안에 구성품은 뭐가 있습니까? 뭐 거기에 무슨 바디, 메인, 프로덕트, 블라블라블라, etc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add new type이라는 게 생겼죠? 자,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두 번째 타입, 아까는 제가 프로덕트 컨선 했잖아요. 두 번째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딜리버리를 할 거다. 그러면 딜리버리 타임은 어떻게 되냐, what kind of express냐, 그 다음에 얼마나, 딜리버리 타임이 얼마나 걸리느냐죠.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add new type. 여기에서 서비스 컨선 이렇게 해놓고 또 이 아래에서 3개의 질문을 내가 다 질의응답을 답변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죠? 즉 최대
9개의 질문을 미리 올려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고객들에게 9개 질문이 먼저 보인다? 그럼 거의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저는 일단 지금 이거는 그냥 테스트로 막 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저장을 하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해야죠. 자, 이렇게 챗 어시스턴트에서 FAQ 어시스턴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메시지 숏컷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메시지 숏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객들에게 자주 질문이 올라오는 것들 혹은 답변을 해야 되는 것들을 미리미리 만들어 두면 채팅창에서 그냥 카피페이스트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바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도 또 이름을 해달라고 하네요. 테스트 200자 미만에 해놓고 뭐 여기에다가는 hello hello customer 아니다. 이 정도는 너무 약하다 라고 하면은 this is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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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놓고 얘를 세이브를 할게요. 이렇게 세이브를 해놓으면 나중에 진짜 채팅창을 열었을 때 여기 챗 보이시죠? 이 채팅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에서 좀 새로운 페이지로 크게 가서 볼게요. 채팅창을 이렇게 크게 좀 열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여기에서 하단에 보시면 이 표시가 있습니다. 이 표시를 이렇게 갖다 대 보시면 설명이 뜨죠? 메시지 숏컷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클릭을 하면 내가 아까 저장을 해놨던 것이 이렇게 쭈루룩 보여요.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채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숏컷 기능도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챗을 눌렀을 때 우리가 이제 셀러센터에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는 챗이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챗을 클릭을 하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커지죠. 이거를 옆에 요 맨 끝에 있는 창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큰 화면으로 바뀌잖아요. 여기에서 채팅 여기에서 요 우측 상단에 있는 내 샵 이름 있는 데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샵 있는 데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챗 세팅이라는 게 보여요. 이 챗 세팅 제가 아까 원래 그 메뉴가 없었던 게 아니라 숨겨져 있었다. 근데 그게 좌측에 이제 새로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여기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어요. 이거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숏컷 말씀드렸고 오토 리플라이 아까 빠져있던 거 우리 설정한 거 있고 그 다음에 FAQ 어시스턴트 아까 우리 설정을 했던 게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개가 더 있죠. 그 중에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건 타임스탬프라는 게 있어요. 타임스탬프는 여러분들이 고객과 채팅을 이거를 활성화시켜 놓으면 고객과 채팅을 했을 때 그 메시지 밑에 몇 분, 몇 시, 몇 분에 뭐 메시지를 받았으면 받았고 보냈으면 보냈다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딱딱딱딱 보여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라도 혹시 무슨 분쟁 디스퓨트이 생겼을 때에 증거 자료 같은 거를 사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타임스탬프를 활성화를 시켜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플레이 노티피케이션이 있는데 노티피케이션에서도 플레이 사운드 알럿 for new message 혹시라도 이쪽 얘가 비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이것도 활성화를 시켜 놓으시고 push new message 팝업 이것도 활성화를 시켜 놔주세요. 보통은 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가끔씩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웬만한 채팅에 관련한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 세팅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그런데 모를 때는 이런 게 되게 답답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체크 조금만 해두시면 그나마 정말 쏟아지는 그 채팅의 질의응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 기능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다만
자동 채팅과 그 FAQ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신규 셀러 분들의 경우는 응답률이 기본 57%라서 그걸 빨리 올리기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직접 응대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신규 셀러뿐만 아니라 기존 셀러라 할지라도 고객으로부터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자동 응답이 되는 것은 그 응답률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시간을 두시고라도 꼭 응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늦어도 문의가 접수된 이후로 늦어도 12시간 이내에는 반드시 회신을 하셔야지 그 채팅 응답률이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를 막으실 수 있어요. 특히 프리퍼드 셀러나 몰 셀러 같은 경우 그 응답률이 떨어지면 바로 그 배지가 제거되기 때문에 이 점을 각별히 유념을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요거 하나 소개를 할게요. 바로 이번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주말에 제가 이제 쉬고 있는데 그 쇼피 메시지가 삐릭삐릭 울린 거예요. 그래서 고객인가 하고서 불이 났게 제가 또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고객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기업 오피셜 몰인데 거기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고, 그걸 봤더니 쿠폰을 얼마 구매 하면 무슨 쿠폰 준다 이런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땡큐라는 답장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땡큐 스티커를 보냈죠. 그랬더니 이게 주말이었잖아요. 분명히 그들도 오프 워크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2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쪽에서도 땡큐 스티커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대기업 오피셜 몰도 고객으로부터 아무리 그 시간이 아닌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메시지가 들어와도 그렇게 채팅에 신경을 쓰고 그걸 꼬박꼬박 챙길 만큼 셀러가 직접 회신을 해서 채팅을 내선에서 종료를 해야지 응답률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채팅 설정은 그 즉각적인 회신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 뿐이지, 결국은 직접 내가 마지막 메시지를 고객에게 보내야 한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굳이 꼭 이렇게 대화로 길게 이렇게 막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스티커만 보내도 이거는 셀러가 응답을 한 걸로 인정이 되니까요. 친밀감을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그걸 해야 되니까 귀찮아 죽겠어. 그러면 그냥 스티커 하나만이라도 휘리릭 날리시고 또 다른 일 하시고 쉬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오늘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